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거. 몇 편이 나오는 거냐? 잠깐. 책에 나중이고요. 응. 제일 중요한 지금 우리가 첫째 지금 올해 들어와서 시작한 게 있잖아요. 오성용수하고 오성천변 전략을 했어요. 이걸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한 거냐면 용을 보기 위해서 했어요. 용.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용을 봤죠 지금까지? 자, 이 얘기였었어요 우리가요. 새. 새를 가지고 형을 갖죠. 형, 상, 혈이죠. 새를 가지고 형을 유추해서 형에서 상을 가지고 상에서 혈을 찾는 방법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새는 국새니까 이건 실을 어떻게 보면 자미원국이나 사성원국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형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오행으로 나눴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혈을 찾아가려면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게 용이라는 거 뭐죠? 자, 용은 두 가지. 용은 항상 혈을 만들기 위해서 기를 주는 것들이죠. 그죠? 이 품성을 만들죠. 그러면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들은 무엇이 완성시키죠? 이 혈을 완성시키는 것들은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을 잘 조종산 쭉 되면 정말 이게 문관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것이 아니죠. 옆에 있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것들이죠. 요것이 이것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용. 이걸 갖다가 오성으로만 했어요. 자, 그런데 옥수신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즉 용이 어떻게 오성으로만 된 거 있어요. 오성으로만 됐어요? 자, 천마도 용이죠? 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옥루보전 이것도 이건 오성에 뭘로 얘기할 거예요? 아, 오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봉황이 날아가는 현상 요것도 맥이 내려오죠? 요것은 뭘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을 갖다가 두 개로 크게 나눠야 돼요. 하나는 오성을 가지고 용을 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옥수신경에서 우리가 오성용수하고 천변전략을 가지고 용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성이지만 이걸 갖다가 화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화계죠. 화계에서는 어디로 내려오느냐 맥이.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아까 천마가 요렇게 천마인데 요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오는 것과 이 앞에 머리로 내려가는 것과 어떤 것이 용이 힘세냐 요것은 뭘로 해석할 거예요? 아, 요것을 금으로 해석할 수 있죠. 두 개의 금성재 토생금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오성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75가지가 있어요. 그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용에 의해서 혈이 이루어지죠. 기운. 이게 용의 기운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 조정산부터 봐서 여기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갖고 했어 지금까지? 오성만 갖고 했죠. 그런데 오성이 아니라 오성으로 설명할 수 못할 것들 있죠. 자, 옥대는 어떻게 할까? 옥대 이런 안도 있죠. 아, 이것도 자 안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안산이 아니고 용 이것도 있죠. 또 이렇게 내려놓은 것도 있죠. 또 이렇게 내려오는 놈도 있죠. 또 어떤 놈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오는 놈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정리를 이제 저하고 만나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는 이것은 앞에서 했으니까 오성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오성이 아닌 다른 용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격을 가지고 얘기해. 충룡, 백호, 주작, 현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안상을 가지고 자 그러면 혈과 주위에 만든 걸 가지고 다 끝난다. 이것이 지금 옥수진경의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잠깐만 봅시다. 이걸로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하죠. 그냥 대충 산만 가서 혈이 어떠냐고 보는데 우리는 용을 보는데 그래서 이 용을 볼 때 이렇게 봤죠. 자 수성에서는 천문수가 있고 평지수가 있고 누시수가 있고 부목수가 있고 발화수가 있고 도토수가 있고 이런 수가 있더라. 수하고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설득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 화, 일로 합시다. 토, 금, 수. 일단은 요 관계를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성은 왜 좋냐? 수성하고 목성이 있을 때는 어떤 형성이 나오고 수성하고 목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나오고 수하고 금이 있을 때는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했었어 우리가. 두 번째 화성에서는 화하고 토하고 화하고 금관계 화하고 목관계 화하고 수관계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형태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 다음에 목성도 목성하고 각 관계를 가지고 17관계로 가지고 우리가 했었죠. 자, 금성도 마찬가지예요. 금성도 금과 이 오행 관계, 서로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토도 역시 토도 같은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천문지리 쪽을 보면은 천문에서도 오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성의 기운. 그러면 우리만 요 오성을 얘기하냐? 천문에서도 얘기를 해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거기서 목성이라는 걸 뭘 얘기를 해요? 지금 겨울이에요. 뚫고 올라와요. 어디까지 뚫고 올라와요? 아스팔트 그 딱딱한 것도 뚫고 올라와요. 나무가. 풀이. 목의 기운은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직목이다. 예, 목성이라고 그래, 목성. 목성 역할을 얘기해요. 자, 화는 열매가 피니까 터트린다. 토는, 금은 뭐예요? 요게 열매가 열면 어느 정도 땅땅해져야 되는데 요게 너무 커져버리면 하늘까지 올라가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기운도 들어오는 기운 이걸 막아서 단단한 껍질을 형성해. 그래서 금은 쇠다. 자, 열매가 떨어지면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다 썩어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 남는 게 씨앗이더라. 씨앗은 뭐야? 요게 응축된 엑기스야. 물 상태로, 수 상태로 딱 응고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을 수라고 한다. 하면서 오성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자, 이게 오성농수였었고, 두 번째, 이러한 오성들이 2개씩, 3개씩 돼서 된 것들을 천변전략이라고 그랬어. 자, 어떻게? 그게는 또 목에는 부기쌍전, 문장으로 부가 나오는 터, 자손이 왕한 터, 먼저 부가 나오고 자손이 나중에 문이 나오는 터, 청수한 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요것을 11개를 했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자, 목성체. 목성에서 수성에서 했고 또 목성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목성에서 문장과 관계된 것들 얘기했어요. 문무가 떠나는 것, 문장이 나오고 나중에 무성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금성에서는 거의 무관을 많이 얘기했죠. 무관을 갖다 쭉 얘기하면서 공경이 나오고 이항을 주관하고 금생수, 금수상관은 어떤 터냐 이런 것들을 거의 얘기를 했어요. 화성에서는 녹을 가지고 얘기했어. 녹봉. 그 다음에 토성에서는 재를 가지고 얘기했어. 재와 부.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오성용수하고 오성천변제를 가져야 돼. 자, 이 오성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용이 있어요. 이 75가지, 6가지. 자, 여기에서 한 10개는 뺐어요,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서. 수성용, 화성용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뺐어요. 자, 옥루, 보전, 천사추, 근근각, 복년, 이런 것들도 다 용이에요, 용. 그런데, 옥수진경에서는 딱 76가지를 기본적인 오성의 형태를 띠지만, 오성론에서 얘기하는 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진용명수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자, 구천비백 오공절이 나오는데, 오공절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공절이 앞에 있는 안산이 아니라 용을 얘기해. 이건 전부 다 용이에요. 용을 76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옥수진경에서. 자, 그러면 완벽한 것 같아요. 용도 오성용하고 일반용하고 같이 딱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격은 청룡, 백호, 안산.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걸 갖다 다시 또 사격도 문성, 무성, 재성, 녹성으로 다시 또 불안해서 만들어주고, 그걸로 끝나요.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스토리텔링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끝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들이 무슨 여기 보면은 제일 재밌는 거, 보금 출갑형이 있어요. 보금 출갑이라는 게 형국이 아니라 용이라는 거, 용. 보금 출갑형은 이때는 어디냐?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 굉장히 많아요. 금사, 오공절, 자, 구천비배, 천주령, 상천제, 상천제도 천마도 용이 되는 게 있고 사가 되는. 지금 우리는 오늘까지는 뭘 배우냐면 용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용이 되고 사가 되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사가 되는데 요런 만약에 이게, 자, 만약에 이걸 얘기를 합시다. 이게 사격이 이런 사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봉황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사격이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충이라서. 충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 내려오는 용이라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용이 76가지가 있는 이러한 용론을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마 옥수진경을 마무리 단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용하고 그 다음에 사하고, 그럼 용과 사밖에 없느냐? 여기에서 혀를 찾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지금 이 단계가 오늘 마지막 단계, 용 단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지금부터 신학으로 75개를 살펴봅시다. 재미있는 게 여기서 한문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와요. 근데 한문은 수구사에 있는 거죠? 예, 한문도 있습니다. 일월 한문, 뭐 기고 한문, 그것이 용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천을 태우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옥수중에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에는 싹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정을 지금 이제 오늘까지 끝냅니다. 체육관계.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2년들 있죠. 이제 용이죠. 청룡백호부터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요 단계에서는 요것을 다 응용해서 이 터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이 이 상위관계죠. 즉 체와 용과 상위관계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상수로도 돼요. 이 상수로도. 자, 예를 듭시다. 양택에서는 이거죠.
양택에서는 이렇게 응용하죠. 집을 잡다. 어떻게? 간좌 곤양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냈어요. 어디로? 선문을 냈어. 그럼 딱 생기택이죠. 생기택이다. 그런데 요쪽 방에 기가 막힌 문필봉이 하나 있어.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자, 이것이 있을 때 뭐가 됐어, 지금? 이제 형태가 나왔죠? 네, 형이 나왔어, 형. 이러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어때? 이게 상이 나왔죠, 상. 이러한 상이 나왔죠? 형상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이치가 있겠죠? 어떤 이치가 있어요? 동사택의 이치냐, 서사택의 이치냐, 어떤 이치가 있죠? 또 수가 있죠? 어떤 수가 있어요? 자, 목을 갖다가 동쪽에 있다, 그러냐, 동남쪽이니까 이 목방에 있으니까 목이 몇 년이라는 숫자가 있죠? 뭘 이루었어요? 목은 몇 년이에요? 우리 성수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 잘 쓰는 게, 자, 1육수, 2치와 386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와? 선천팔계 수자죠? 선천팔계에서 나온 수를 가지고 응용해서 해설을 해요. 이것이 풍수 논리예요. 또, 자, 지금 이렇게 여기다 혀를 썼어요. 자자오양이에요. 근데 이쪽에 오방에 극을하는 뭔가 사격이 있어요. 그래도 물도 안 맞아. 파고도 안 맞아. 이랬을 때 과연 언제 이 화가 닥칠 것이냐 하는 거 예측을 해야 되죠? 뭘로 갖고 예측해요? 숫자가 있죠? 그 숫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가. 어떤 수? 선천수를 응용하는 게 있고 후천수를 응용하는 게 있어요. 선천수는 뭘로 해요? 땅을 가지고 있다죠? 땅이 어떠냐? 용이 어떠냐? 1육수 2치와 386. 그래서 선천팔계를 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방이 가지고 어떤 방이니까 금방이니까 금이고 목방이 이런 방위를 가지고 응용하는 것은 후천팔계죠. 그때는 1육수 2치와 386 40 50토를 써요. 아니야, 1육수가 아니라 일간백태, 이건옥토, 삼진병록 이 수를 써요. 수가 틀려요, 사용한 수가.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용 부분 이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금 뭘 배워야 되는 건지 이게 간단한 이론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를 정립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앞에 것들은 다 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했었고요. 여기까지 쭉 지나가면서 아마 다 본 것들이고 이것은 이제 5성으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성이 아닌 진정한 그 다른 용을 가지고 할 때 거기서도 재밌는 것은 다시 5성을 붙여요. 거의 붙여요. 붙여서 해설을 해요. 이게 안 될 게 없지요. 여기까지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가 지금 한변절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76가지를 전부 다 한번 살펴봅시다. 16년 수필 피세요. 3번. 그래서 이 책이 용론이에요. 이 책이 용론이에요. 전권. 그래서 제가 3권이라고 써놨죠. 예, 중권은 뭐예요? 사격론이에요. 사격. 안산, 청룡, 백호, 문성, 무성, 재성, 구성. 마지막은 하고는 형국론이에요. 형국을 이용해서 혀를 찾는 방법. 하고 제가 실증 연구를 했던 스토리텔링 이론도 같이 그때 집어 들어가요. 예.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기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사격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옥루를 사격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옥루 보존하면 거의 다 사격으로 많이 보는데 사격으로 보존 혈이 있을 때 용이 있을 때 어떠냐는 얘기예요. 용. 지금 정말 용입니다. 지금 시간은 용입니다. 봅시다. 자, 옥루. 자, 옥루는 이러한 형태를 옥루라고 해요. 자, 이렇게 누대 형태를 이루죠. 끝쪽에 하나 올라오고요. 또 화성체가 하나가 있으니까 염정이죠. 그래서 화성체 밑에서 다시 금성체도 있죠. 이러한 형태가 옥루의 용입니다. 용. 자, 일로 내릴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보셔야 될 거. 대체적으로 정출로 내려오면 되게 좋아요. 편출로 내려오면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편론을 한 번 했었어요. 즉, 목화토금수의 정편론을 얘기했어요. 자, 목, 화, 수는 정편을 여기서 여기 와서 혈을 맺을 수 있어요. 단, 금과 토만. 토는 아무리 안 돼요. 정로 내려와야 돼요. 금과 토.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게 여기서 된다는 게 용이라는 얘기예요. 옥루.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뒤에 산에 화성체로 해서 이렇게 옥루, 즉 누대라는 얘기죠. 누대. 그게 이제 굵은 거예요. 자, 이런 터가 이런 것이 있으면 경도라는 것은 서울 경자죠. 수도가 될 수 있어요. 제왕이 돼요. 제왕의 능침이 되고 이러한 터가 이런 것이 뒤에 용이 있으면은 대대로 상공이 나와요. 상공이라는 것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되게 관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터는 거의 다 제왕지지에 나오는 터다. 자, 안산이 아닙니다. 뒤에 용으로 있을 때 하는 거. 그래서 천봉이 수려하고 아래에 어깨에 균등하다. 자, 요게 균등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균등하게. 이게 숫자도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도 하나, 둘, 셋, 일곱 개. 홀수로 되죠? 거의 중간이 된다는 얘기는 홀수에 하나, 둘, 셋, 가운데니까 일곱 개죠. 이게 여덟 개면 안 돼요. 안 맞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요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하고, 요렇게 했는데 뒤에 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힘이 세다고 그랬죠? 자, 하나의 봉우리가 앞에 있고, 뒤에 봉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준 거고, 하나의 봉우리가 앞에 있고, 앞에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거고, 여기다 혈했을 때 어떤 게 진짜 혈이에요? 뒤에. 그렇죠. 요것은 흩어지죠? 요것은 오죠? 요로 오죠? 그래서 요게 진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도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지난 시간에 그 박시익 교수는 이제 이론이 좀 약간 재밌더만요. 세 칸이 망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시익 교수 어제 저기 한양대 가서 들었는데 여기다 집집 방안 이게 우리 전통적인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은 부엌 그다음에 안방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면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맥을 같이 일로 맞죠 가운데로 그럼 여기서 나눠 가져야죠. 두 개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일로 오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앞에서 양택론에서도 모든 지가서 양택 천료나 이런 데서 13579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이 개념 정을 있죠. 그렇기 때문에 7개가 되는 거예요. 이 8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져라. 그래서 옥루는 이런 것을 옥루라고 한다. 그다음에 보전 두 개 합쳐서 옥루 보전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쓰면 옥루죠. 이건 보전이에요. 보전. 자, 보전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이 화성체, 목성체, 금성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옥루나 보전이나 다 똑같은 게 첨한 것이 상이 된다는 게 화성체가 그래서 군왕지지는 화성체.
그래서 그 터를 딱 볼 때, 아, 이 동네가, 이 마을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이 아니라 화성체가 딱 붙어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죠. 첨한 이상이 되고, 둥근 것이 두 번째고, 토성체가 마지막이다. 토는 재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은 현과 진을, 즉 어떤 현이라는 얘기죠. 무슨 현, 큰 도읍이죠. 이것은 뭐야? 작은 군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도 보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목 크죠. 이런 것들 보전. 그래서 똑같은 보전이지만은 형태에 따라서, 즉 이것이 탓하는 것들이 틀리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양은 제일 청한 것, 즉 뾰족한 것, 화성체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목성체가 좋고, 금성체가 좋고, 토성체는 제일 나쁘더라, 제일 낮더라, 약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보전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옥무 보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건 사격이 아닙니다. 용입니다. 뒤에 용에서. 자, 뒤에 용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형태가 있지 내려오지만 그냥 밋밋하게 내려온 것도 있어요. 요렇게. 이걸 갖다 천사추라고 해요. 수성체가 흩어져 내려오는 형태로. 골이 졌든 안 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수성체에서 쭉 내려온 거 천사추라고 그래요. 되게 좋습니다. 즉 대랑, 경감, 진군이 된다. 굉장히 높은 관측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수성체에서 수성천변전략에서 했었죠. 천사추라고. 그런데 이 천사추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하나의 봉우리가 올라와 있는 거, 이거 만두라고 그래요. 요게 올라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교수님 저 천사추는 네. 뒤에 병풍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 수성체. 저기 중앙정출 상관하지 않고 예. 아무 맥을 타서라도 상관. 나중에 내려갈 때, 예. 휘었을 때 이 중앙으로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요게 요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천사추기 때문에, 수성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내려오는 용이 네. 중앙정출 상관하지 예, 없습니다. 않는 곳이나 예. 그 맥을 잡으면 된다는. 예, 될 수 있어요. 국내에는 거의 없죠. 없지요. 근데 저기 저 앞에 보이죠? 장안산. 장안산은 이렇게 뭐 거의 이런 형태가 크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저기 그 장가면 까막산이 저리. 아, 그래요? 까막산이 그처럼 딱 이런 식으로 딱 돼가지고. 그래요? 골이 많이 앉았어요. 아, 좋죠. 이 천사추예요. 까막산이. 하나 찍어주세요, 그거야, 나중에. 그래갖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가 하나가 올라와 있으면 이게 좋아요. 딱 올라오는 거. 예, 천사추. 이것은 대랑, 경감, 진군, 감사, 특절, 이게 굉장히 좋은 그 고위 관직이 나와요. 여기에 앞에 일성은 면이 평평히 나와서 문이, 그런 유문이 있다. 이제 접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무늬가 있다고 그러죠. 접혀진 무늬가 있다고 그러죠. 석도 있다고 그러죠. 예.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뒤에 이게 뭐예요? 이것은 마치 만두가 접혀 나와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첨수하고 수려하고 좋은 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세 번째로 좋은 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순서대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추, 아마 천사추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거의 옥수진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천사추를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다른 책에서는 천사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추란 말을. 하늘에서 이렇게 실타래가 내려오듯이, 옛날에는 실이 뭐였어요? 누유의 실 제일 좋았죠. 불을 뜻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지하게 좋게 생각했어요. 천사추. 자, 천사추가 되면서 똑같이 이런 것도 천사추입니다. 뒤에 연결된 거, 약간 이렇게 봉우리들로 연결된 이것도 천사추입니다. 이것은 제왕 도읍이라는 게 앞에서 옥루하고 보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큰 아까 옥루 보존이나 이러한 성신이 용이 됐을 때는 크죠. 크죠. 자, 보세요. 여기 대성신이 조종이 되지 않으면 어찌 태식이, 즉 이렇게 큰 것이 돼야지 밑으로 내쉬면서 태식 익육을 맺으면서 혈이 된다. 즉 이게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대서 할 때는 이것이 세속에 어찌 이것을
푸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보면은 큰 제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도 왜 서울이 한양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은 저 뒤에서 내리는 거 보이시죠? 예. 동두천 그쪽에서 김행 내리는 거 보세요. 거의 뭐 화성처럼 쫙.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상관없어. 용이 화성인 건 상관이 없어요. 관악산이 문제지 뒤에 용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화성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용이 화성이 나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양 수도를 화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제왕지지죠. 그러면 뒤에 내려오는 용이 예. 그 화성체는 하지만 이게 이제 천변 전략을 하죠. 예, 예, 그럼 되는 거예요. 돌이 상관없어요. 매끄럽고 하면 상관이 없는 상관없어요. 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해석이라도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어요. 단지 그것이 나중에 박한이 돼서 밑에서 천변 전략을 해가지고 그 상태, 자 이건 안 되겠죠. 이렇게 봤는데 돌산인데 바로 밑에 이건 안 되죠. 이것이 이것이 제왕 그 조종신이 대성신이 된다면 이것이 흘러가서 한참 지나서 혈이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이제 여기 대성신 되려면요. 험하면 험할수록 권력을 강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 자비조세 파구성이거든. 이게 강력한 힘이. 우리는 그동안에 용하고 사격을 구분을 안 했어요. 무조건 산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나는 이 옥수진경을 보면서 놀란 것 이게 얘기가 맞는 게 분명하게 용하고 구별을 해요. 즉 사격도 175가지로 나눠놓고 이것을 다시 문성, 무성, 녹성, 재성 다시 또 나눠요. 요걸 맞죠? 이거 맞죠? 우리가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요것을 봐야 되죠? 네,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것은 재성이다. 요것은 수성이다. 이렇게 나눠놨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용도 이렇게 보는 방법이 맞다라고. 있죠. 이제 저기 그 문무대력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부기 수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이 땅에 투영돼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룡하고 느끼는 거예요. 부기 자, 그럼 근난경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난자라는 말은 난세입니다. 이 난세는 거의 화성체예요. 난세가 뭐죠? 봉황. 예, 난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봉황하고 봉황도 난세라고 그러죠. 예, 난세. 경각, 이 경자는 옥경자입니다. 옥으로 된 제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근난경각이냐면 요게 근난이라는 거예요. 요게 화성체가. 그 다음에 이 토성체가 뭐다? 경각. 경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근난경각. 당연히 제왕도 앞에서